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기본 이론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선입니다. 우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공무원이란 직업의 꿈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들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부디 저와 함께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 영어 시험의 구성과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건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무원 영어 시험은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알고 있다시피 총 2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안에는 어휘 문제, 단어 수거와 관련된 문제가 4-5문제 정도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의어 찾기라든지 뭐 문장 완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영작과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 문제가 4-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생활영어, 회화체 표현 이런 것들이 2-3문제, 그리고 독해가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로 이렇게 한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20문제를 여러분들이 20분 혹은 25분 정도 시간 내에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무원 영어는요,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별력 차원에서 상당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 다른 과목들의 어떤 평균치를 보면 거의 이제 90점대에 육박을 하는데, 이 공무원 영어 평균치를 보면 한 70점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 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요령을 터득하기 위한 그러한 수험 준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지면서 이렇게 충분히 실력을 쌓아가는 것, 오직 실력만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나가시고 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저의 강의에서는요, 공무원 시험 영어에 나오는 여러 강의 중에서 구문, 문법,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또 기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공무원 시험을 꾸준히 대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좀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요, 문장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문장이라는 그 문장의 기본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요.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글로 표현할 때 이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를 문장이라고 하죠. 일단은 뭐 완결된 내용이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보통은 그 안에는 뭐 주어와 그리고 서술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라는 게 뭔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문장은 우리가 그냥 보통 이 대문자 있죠?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쭉 가다가 피리어드, 마침표가 찍히는 부분, 이게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일단 문장이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것이 끝날 때는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물론 그 문장이 의문문이다, 뭐 그러면 이제 question mark 같은 것이 이제 붙기도 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문장이 이런데요. 우리가 그 문장 안에는 그죠?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단어. 그죠? 단어라는 것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단어죠. 그래서 그 단어들이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들의 모임인 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의미 전달을 하거나 또 하나의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구라고 하네요. 그래서 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겠죠.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절이 주어와 동사,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를 딱 갖춰서 하나의 문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또 중간에 연결어 기능을 하는 뭐 접속사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2개 이상의 절이 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 안에는 의미의 최소 단위인 단어, 또 그것들이 모여 있는 구, 그리고 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절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우리가 그 의미의 최소 단위인 이 단어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단어는 일단 여러분 품사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품사가 무엇인가, 그 개념과 그리고 그 품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또 무엇인지 그것을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는 8품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4가지 품사입니다. 자, 명사부터 알아보면요. 명사라는 것은 그 개념이 사람과 사물의 명칭을 보통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 개념이 사람, 사물의 명칭이다. 자, 명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또 무엇인가? 그죠? 이 역할 부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명사라는 품사는요,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주어라는 것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동작을 하는 주체고요. 목적어는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고, 그다음에 보어가 보충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명사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3가지다라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동사로 넘어가죠. 동사는 여러분들 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말을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 내에서는 그 주어의 동작 상태를 서술해주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동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여러분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그 역할은 문장 내에서의 수식 중에서도 여러분들 특히 뭐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 수식의 기능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어 기능도 있겠죠. 보어라는 것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또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수식의 기능과 보어 기능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사입니다. 부사는 우리가 때 혹은 장소, 방법, 정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을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수식의 기능입니다. 즉 꾸며주는 기능을 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구, 절, 문장 전체를 이렇게 두루두루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가 부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가지 품사와 관련해서 이 단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가면 구라는 것과 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구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단어들이 단순히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거나 역할을 하는 것을 구라고 했는데, 구에는 여러분 주어 플러스 동사의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단순히 단어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밑에 예문을 보시면 several parking spaces for disabled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몇 개의 주차 구역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어 동사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절이 있는데요. 절은 주어와 동사의 요소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because the work seemed interesting 해서 그 일이 흥미로워 보였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work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seemed라는 동사가 이렇게 갖춰져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와 절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구도 그죠? 문장 내에서의 기능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이 구가 명사의 기능을 한다. 즉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명사 구라고 칭할 거고요. 단어들이 또 모여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형용사 구, 그죠? 명사 수식의 기능이 우리가 이제 형용사라 그랬으니까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할 거고, 또 여러분들 동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부사 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앞에 단어에서 알아본 그죠? 각 기능
뭐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명사 수식의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또 뭐 서술어의 기능을 할 땐 동사구도 되겠죠. 단어들이 몇 개 모여서 이렇게 동사, 서술어의 기능을 할 때 동사적인 의미를 나타낼 땐 동사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다 했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동사구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네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딱 이렇게 갖춰져서 하나의 절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명사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면 형용사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면 또 부사절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단어, 그죠? 각 품사별로 여러분들이 각 역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구와 절 이런 것들이 또 문장 내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장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 요소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자, 주 요소라는 것은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뼈대가 딱 갖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식어구라는 것이 들어가서 꾸며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즉 살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요소, 수식어구들을 각각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주요소가 무엇이고 수식어구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요소. 이 주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를 문장 내에서 주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어부터 살펴보면요. 주어는 우리가 동작을 하는 주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통 은, 는, 이, 가 이런 식의 주격조사를 붙여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죠? 서술어는 여러분들 동작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말. 이 주어의 동작 상태를 기술하는 말을 서술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는 뭐뭐다로 끝나면 그것이 이제 서술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있는데요. 목적어는 여러분들 그 동작을 하면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뭐 문을 열었다 그러면 그죠? 연 대상이 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이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통 뭐뭐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목적어겠죠. 그 다음에 보어요. 보어는 여러분들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면 그것을 우리는 주격 보어라고 칭할 거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면 목적격 보어라고 칭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은 일단은 이런 주 요소들 이 네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문장이 이루어진다. 그 뼈대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품사별로 보면 여러분들 주어가 되는 것은 아까 뭐였죠? 명사가 그랬고요. 그죠? 서술어는 뭐예요? 동사가 그랬고요. 목적어도 뭐였죠? 목적어도 역시 명사였죠. 그 다음에 보어는 여러분들 명사였고 물론 또 보어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품사는 형용사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주요소들은 주로 명사와 동사의 결합이다. 물론 거의 형용사가 끼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명사와 그다음에 서술어 기능을 하는 동사가 그죠? 그렇게 문장의 뼈대를 이루어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주 요소들만 이루어지는 문장들을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보면 everything changes, 그죠? 모든 것은 변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everything이 이렇게 주어가 되고요. changes가 동사가 되는 그러한 구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ood medicine tastes bitter, 그죠?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식의 의미인데요. 자, 여기 good medicine 주어가 있고요. taste 동사, bitter가 이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약이 곧 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가 붙는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 we entered the room, 그죠? 우리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대상이 방이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he bought her a neckl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bought 동사가 있고요. 이 her가 여러분들 간접 목적어, 그죠?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necklace 직접 목적어. 그죠? 목걸이를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문장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people call him a great musician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가 곧 뭡니까? 그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거죠. 그를 위대한 음악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주 요소들이 결합했을 때 이런 식의 문장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주격보호,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구성된 것을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장들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 주 요소만 결합되어 있는 문장들만 보면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에 주 요소만이 문장을 이뤄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수식어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식어가 이제 또 어떻게 붙는지 그 내용들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이 문장의 보통 오형식으로 다섯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다섯 가지 구조가 나오게 되는 그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뭘까요? 그걸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어 동사 주격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이렇게 보통 문장의 오형식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 이로 나눠지는 근거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동사의 의미다, 동사의 의미와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은 주어가 변하는 것, 그죠? 그 자체로도 하나의 의미가 된다. 그죠? 그녀가 잔다, 그죠? 그녀가 잔다,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근데 동사가 예를 들어서 이다 한다면 뭐 그녀는 이다, 그죠? 그러면 하나의 문장의 의미가 전달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녀는 뒤에 보충 뭐 대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오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는 열었다, 그죠? 뭘 열었어요? 뭐 뭔가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열었다라는 의미 때문에 뒤에 대상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는 그녀에게 주었다. 뭘 줬는지 또 역시 그 직접적인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를 두 개 필요로 하는 주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목적어를 두 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는 문을 두었다,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문을 두었는데 어떻게 열어두었다 이런 식으로 문을 또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의 오형식이 구성되는 기본 원리가 뭐에 있다? 동사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 요소들이 결합돼서는 이런 다섯 가지가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이 점점 확대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식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수식어, 여러분들 꾸며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수식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식어는 일단은 여러분들 뭔가를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어에는요 크게 일단은 단어 그리고 구, 절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알아볼 텐데요. 단어에 있어서는 여러분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것이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자, 형용사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형용사는 일단 명사 수식의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명사 수식, 그죠?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것.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을 간단하게 보면 The witness tried to give an accurate description of what she had seen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accurate이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형용사가 descript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술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형용사는 여러분들 그 위치가 꾸며주는 명사 앞에 오게 된다라는 것, 그걸 또 잊지 마셔야 되겠네요. 보통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외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밑에 보시면 We are worried that something terrible might have happened to Gre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뭔가 끔찍한 일이 그렉에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terrible이라는 형용사가 something을 뒤에서 꾸며주네요.
자, 요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우리가 명사가 띵 혹은 body 혹은 one 이런 걸로 끝나게 되면 형용사가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예외들을 좀 알아두시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다. 그리고 그 명사를 꾸며줄 때는 대개는 다 그 수식해주는 명사 앞에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해주는 첫 번째 기능을 하는 형용사라는 품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부사는요, 보통은 우리가 그 때, 장소, 방법,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을 부사라고 얘기를 했죠. 부사가 하는 역할은 꾸며주는 기능인데 무엇을 꾸며주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부사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부사가 수식해주는 거 첫 번째 동사고요. 두 번째는 또 동사만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나 혹은 다른 부사를 또 수식해줍니다. 세 번째는 또 구, 절 혹은 문장 전체를 또 꾸며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사가 꾸며주는 그 동사, 형용사나 다른 부사, 구절 그리고 문장 전체 이런 것들을 수식해주는 기능이 부사의 기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을 통해서 뭐 간단하게 보면 Late nights and lack of sleep can seriously affect your performance at work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seriously라는 부사가 보입니다. 그것이 affect를 꾸며주죠. 자, 그래서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수면이 좀 부족한 것은 그죠? 당신의 직장에서의 어떤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사 affect를 seriously라는 부사가 이렇게 앞쪽에서 꾸며주고요. 근데 부사의 위치는 여러분들 꼭 앞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동사 뒤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뒤에 가는 예문을 볼까요? Conditions have improved considerably of the past few year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conditions 그죠? 우리가 s가 붙으면 상황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상황이 have improved 좋아진 겁니다. considerably 그죠?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 considerably라는 부사가 improved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ver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부사는 동사 뒤에 가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 예문을 보면 After 2 years in Spain, Kate spoke the language perfectly 이렇게 있어요. 스페인에서 2년을 보낸 이후에 케이트가 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 저기 perfectly라는 단어가 그죠? spoke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이 동사가 타동사고 그 대상이 목적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목적어는 문장의 주 요소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 요소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항상 부사는 목적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있을 때는 또 목적어 뒤로 빠져서 그 동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단어적인 측면에서 이 수식어의 기능을 하는 것은 형용사와 부사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주 요소들의 이제 수식의 기능을 하면서 문장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자, 그런데 수식어에는 여러분들 이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이런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부사의 형용사 및 다른 부사 수식 그리고 구절 수식과 관련된 예문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면 Korea is heavily dependent on imports for its raw material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heavily dependent에서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ependent가 여러분들 의존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heavily가 그죠? 붙어서 크게 의존하는 이런 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대개 그 앞에 오는 뭐 특별한 경우가 뭐 enough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대개 다 앞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예문을 보면요. You need to think very carefully. 그죠? very가 carefully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죠?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네가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very라는 것이 정도를 나타내서 그죠? 어느 정도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구를 꾸며주는 내용인데요. You can remember what happened immediately before the crash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I can remember네요. 자,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이 immediately라는 부사가 여러분들 before the crash라는 요 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before the crash, 충돌 전에라는 하나의 구죠. 뭐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이 구를 꾸며서 충돌 전인데 직전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부사가 역시 구를 꾸며줄 때도 그 바로 앞에서 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장 전체 꾸며주는 겁니다. 보시면 fortunately there was no one in the office when the fire start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행히도 이런 식이죠. 그래서 there was no one in the office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When the fire started 그죠? 그 화재가 시작되었을 때. 그래서 fortunately라는 다행히도라는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와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준다. 문장 전체 수식해 줄 때 역시 문장의 보통 맨 앞에 오죠. 그리고 컴마가 찍히고 그리고 그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의 구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봤고요. 자, 지금까지 형용사, 부사 이 단어적인 측면에서 수식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단어 이외에도 여러분들 구와 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적인 측면 그리고 절과 관련해서 또 수식어들이 어떻게 꾸며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구입니다. 구에는요 역시 몇 가지 이제 그 구들이 수식의 기능을 하는 구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그 전치사구 혹은 뭐 전명구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자, 이 전치사구는 뭘 전치사구라고 하느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전치사들이 있죠. 뭐 in, on, at, by, with 뭐 그죠?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 전치사들은 문장 내에서 단독으로 쓰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nto라는 전치사, 그죠? 안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낼 텐데 그 안으로의 대상이 있어야지 돼요. 즉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디 안으로냐, 뭐 방 안으로냐, 그죠? 아니면 뭐 강당 안으로냐, 그런 식으로 건물 안으로냐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전치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어서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와 함께 쓰이게 되는데요. 이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을 한 형태입니다. 당연히 단어가 2개 이상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그걸로 이루어진 구를 줄여서 전명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전치사구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명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전명구가 문장 내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뭐 전명구의 예문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In the park, 그죠? 뭐 공원에서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함께 to the wall, 문 쪽으로, 그죠?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이 전명구의 형태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예문 보면요. The flowers in the garden are in full bloom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the flowers, 꽃들이 나오죠. In the garden, 그죠? 정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죠? 뭐 꽃들 정원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있는 꽃들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이 in the garden이라는 전명구가 the flower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 뭐였죠? 여러분들 형용사의 기능이었네요. 형용사의 기능. 그래서 전명구는 일단 명사와 관련해서 쓰이면 이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우리말과 비교해서 봤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말은 정원에 있는 꽃들에서 수식해주는 말이, 그죠?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오게 됩니다. 근데 영어는 정원에 있는 꽃들, 그죠? 이게 지금 꽃들 뒤에 가 있죠? 수식해주는 말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이 단어, 그죠? 단어가 수식의 기능을 할 때는 형용사가 명사 어디 온다 그랬어요? 앞에서 온다 그랬죠? 그죠? 앞에 와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어요. 부사도 뭐 동사 앞에 올 수도 있고요. 뭐 부사는 좀 위치가 다양하지만, 그죠? 동사를 꾸밀 때는 그 위치가 다양하지만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구나 절을 꾸며줄 때는 역시 그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과 어순이 뭐 크게 그죠? 다를 게 없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들 구를 이루게 되면 그죠? 단어가 아닌 구의 형태로서 이렇게 수식의 기능을 하게 되면 영어는 여러분들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거니까 좀 길어졌죠. 이렇게 길어지면 수식해지는 말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을 보실 때 우리말은 전체적으로 우리말은 아무리 길어도 꾸며주는 말이 다 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 영어는 하나의 단어로서 꾸미게 되면 꾸며주는 말 앞에 오지만 이렇게 구를 이루거나 절 이렇게 길어지면 꾸며주는 말 뒤로 간다라는 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문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쭉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The flowers in the garden을 정원에 있는 꽃들이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in full bloom, 그죠? 활짝 피었다라는 표현이네요. 자, 일단 전면구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근데 형용사의 기능만은 있냐? 밑에 예문을 볼까요? He usually eats dinner in the garden. 똑같은 in the garden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그는 보통은 그죠? 정원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정원에서가 여러분들 뭘 꾸며줄까요? 정원에서 저녁일까요? 정원에서 먹는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 장소를 나타내죠. 동사를 꾸며주는. 동사를 꾸며준다면 무슨 기능이겠어요? 이번엔 부사의 기능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면구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또 부사의 기능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형용사의 기능을 할 때는 구니까 형용사 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거고요. 부사의 기능을 할 때는 또 부사 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구를 부르는 이름들이 다양합니다. 전치사구, 뭐 전면구, 또 형용사의 기능을 하면 형용사구, 부사의 기능을 하면 부사구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전치사구와 관련해서는 이게 구를 이뤄서 뒤쪽에서 보통은 뒤쪽에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혹은 또 동사나 다른 그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러한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여러분들 전면구 이외에 다른 형태들의 구 형태를 좀 알아볼 텐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부정사구라는 것이 나옵니다. 부정사구. 그죠? 부정사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서 생각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중고등학교 때 뭐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정사구가 수식어로서의 기능, 그죠? 어떻게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부정사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에서 배우셨죠?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즉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죠. 또 부사적 용법 하면 부사의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부정사구도 형용사 및 부사의 역할을 하는 문법적인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명사 꾸며주는 그러한 기능 그리고 뭐 동사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들을 꾸며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예문 보면 She seemed to have the ability to make people do anything she want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She seemed to have the ability 그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능력, ability라는 명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to 부정사가 이어지죠. To make people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do 하도록 anything she wanted. 그녀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사람들을 만드는 능력이죠. 만들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래서 이렇게 abilit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여러분들 형용사적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여러분들 뭐 쉬운 예로 그죠? 뭐 집에 갈 시간이다. 잠자러 갈 시간이다. time to go to sleep. 그죠? time to go home.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time to go home이란 말이에요. 집에 갈 시간. 그죠? 뭐 잠자리에 들 시간. 투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형용사적 기능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뭐 부정사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쉽게 여러분들 뭐뭐 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적용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기능을 할 때는 to 명사는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의 기능인데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I went to the mall to buy a present for my mother's birthday. 그죠? 엄마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몰에 갔다라는 거죠. 그죠? 나는 몰에 갔는데 뭐 하러 간 거예요? 사기 위해서 사러 간 거죠. to buy가 뭡니까? 갔다. 그죠? 우리말로 뭐뭐 하러 갔다. 뭐뭐 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동사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부사적 기능이고요. 자, 부정사구. 부사의 기능을 할 수가 있구나. 부사의 기능을 할 때는 보통 그죠?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사구가 나왔을 때 명사 꾸며줄 때는 뭐뭐 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부사적 기능을 할 때는 뭐뭐 하러,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자, 부정사구 이외에 또 다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분사구입니다. 자, 분사구. 분사라는 형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 기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분사라는 것, ing와 pp의 형태라는 거죠. ing와 pp. 자, 이것이 이제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수식어로서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이 분사구는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보면 Everyone interested in the seminar should contact Mr. John in the personnel office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죠? 역시 이제 좀 길어졌어요. 뒤로 가죠. 모든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관심이 있는 이런 식으로 꾸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미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everyone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죠. should contact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Mr. John에게 인사구에 있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그 분사구 역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PP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The cats were used to kill rats, eating their food supplies on the ship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고양이들은 were used, 사용이 되었습니다. To kill rats, 그죠? 쥐들을 이렇게 잡는데. 근데 여기서 eating이라는 형태가 나오네요. eating, 그죠? eating이라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먹는다가 아니라 먹는 쥐들, 그죠? 이런 식으로 꾸며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음식물, 그죠? 공급되는 음식물들을 배 위에서, 그죠? 배 이렇게 공급되는 음식물들을 먹어치우는 쥐들을 잡는 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분사가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되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식으로 뭐뭐한, 뭐뭐는, 그죠?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뭐뭐다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분사구까지 해서 우리가 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꾸며주는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구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절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수식어 절입니다. 자, 절에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사절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부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됐죠. 좀 어려운 명칭일 것 같은데 관계사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관계대명사라든지 관계부사, 그죠? 이것이 이끄는 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사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형용사 역할. 자,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Now they were driving by the houses which Andy had described. 그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 옆을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들이에요? 근데 위치가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죠. 이 관계대명사 위치 이하가 이끄는 절이, 즉 Andy가 had described, 그죠? 설명했었던 집들입니다. 그래서 Andy가 설명했었던 집들 옆을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관계사절이 나오면요, 앞에 명사를 꾸미듯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나가시면 큰 무리가 없겠고요. 그 밑에 내용 보면요,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I need to buy before the trip. 그죠? There are lots of things, 많은 것들이 있다. That I need to buy, 내가
사야 할 필요가 있는, 그죠? 많은 것들. before the trip, 여행 전에, 그죠? 내가 사야 할 필요가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ots of things라는 명사를 역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사절,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사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부사절이 뭐냐? 그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단어에서 공부했던 그 역할 부분을 생각하시면 문법적인 용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부사절, 그죠? 부사 역할이죠. 부사가 여러분들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동사 꾸며주고 형용사나 다른 부사 꾸며주고 군화절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럼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 우리가 부사가 보통은 어디 온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보통 컴마가 찍히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여기가 이 블랭크의 자리가 부사의 자리인데요. 이 절이니까 이 자리에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의 구조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문장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그죠?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마침표가 이렇게 찍혀야지 문장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컴마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장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동사, 주어와 동사가 있고요. 여기도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 줄 만한 연결어 기능을 하는 어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칭할 수가 있겠어요? 문장,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의 기능이니까, 그리고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부사절이라고 칭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부사절 여러분들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When the family came here from Russia, they were penniles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가정이 러시아로부터 여기에 왔을 때, 그죠? 시간을 나타내 줍니다. They were penniless. 그들은 무일푼이었다. 그죠? They were penniless라는 문장을 앞쪽에서 전체적으로 꾸며주면서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 주죠. 자, 그 밑에 예문을 보면요. She is in a bad mood because her father won't let her go to the party tonight. 그죠? 예, 그녀가 in a bad mood.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그죠? 왜? 그녀의 아빠가 그죠? 오늘 밤에 파티에 가는 것을 허락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문장의 맨 뒤에서 그죠? 주절 뒤에서 부사절이 와서 앞에 문장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절은 부사처럼 그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되 문장의 맨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주된 문장 뒤쪽에 맨 뒤에 따라붙어서 또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부사절이 나타내는 의미 다양하겠지만 시간이라든지 그죠? 이유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양보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그죠?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식어 절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 강의에서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문장이라는 것은 가장 의미의 최소 단위인 그죠? 의미의 최소 단위인 단어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구 그리고 주어 동사를 갖춘 형태인 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주 요소가 있고 꾸며주는 말들이 있는데 주 요소는 여러분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라 그랬죠. 이 네 가지가 결합을 해서 문장의 뼈대를 이뤄내게 됩니다. 물론 그 형식은 5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5가지가 나오는 근거는 동사의 의미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주 요소가 결합이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 뭡니까? 꾸며주는 어구들 여러 가지 꾸며주는 어구들이 들어가게 되죠. 단어로서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었고요. 그죠? 좀 길어지면 구라는 형태가 나오는데 역시 여러분들 그 기능은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입니다.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형용사의 기능, 그죠? 동사나 형용사, 부사 혹은 구절, 문장 전체 이런 것들을 꾸며주면 부사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에 기능을 하는 것이 전명구가 있었고요. 분사구가 있었고 투부정사구, 투부정사구를 먼저 했죠. 그래서 전명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전명구, 형용사, 부사의 기능, 부정사구 역시 형용사, 부사의 기능, 그 다음에 분사구는 주로 형용사의 기능, 그죠? 구가 되면서
꾸며주는 말 뒤로 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문장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항상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 그죠?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절이 있었죠. 절은 여러분들 관계사절과 부사절이 있었는데 관계사절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 부사절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형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식어들이 주 요소들에 끼어 들어가서 붙어가지고 문장이 형성이 되면서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이렇게 이제 문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 강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문 몇 가지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 영어 시험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질까 합니다. 자, 예문들을 좀 보도록 하죠. 예,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응용 예문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Teachers Association provides information about money saving programs and services available to members for no extra cost. 이렇게 이제 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Teachers Association은 주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교사협의회 provides 제공한다라는 거죠. 동사가 나오고요. information 정보를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주요 요소는 여기서 딱 이렇게 그죠? 교사협의회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근데 이 정보를 이제 꾸며줘야 되겠죠? 무엇에 관한 정보냐? 그래서 about money saving programs and services, 그죠? about이라는 이 전치사로 시작이 되니까 전명구에 해당이 되겠죠. 전명구가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예요. 그리고 여기서 끊어지면서 available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available 여러분들 역시 뭐죠? 형용사죠. 이용 가능한.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형용사가 역시 또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겠죠? 우리가 형용사도 여러분들 길어지면 뒤로 간다라는 거. 그죠? 항상 영어에 있어서 수식은, 그죠? 수식을 할 때는 길어지면 뒤로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available to members for no extra cost. 그죠? 추가의 비용 없이 멤버들에게 이용 가능한, 그죠? 예,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명구의 수식을 받고 또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으면서, 그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단순한 문장이지만 수식어가 들어가면서 길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네요. 자, 두 번째 예문 가도록 할까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is educational program aims at raising awareness on safety precautions to be followed at railway crossing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this educational program, 그죠? 여기가 주어네요. 그죠? 이 교육 프로그램은 aims at, 요게 이제 동사구가 됩니다. 그죠? 전치사와 더불어서 동사 부분이고요. 자, aims at은 목표로 하다. raising awareness, 그죠?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이게 이제 뭡니까? 목적어의 기능인 거죠. 이제 그래서 목적어의 기능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뒤에 수식어가 어떻게 따라붙는지 볼까요? on safety precautions, 그죠? on 역시 전명구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안전 예방 조치에 관한, on은 여러분들 전문적인 주제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전치사가 on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예방 조치에 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거죠. 근데 뒤에 또 투부정사가 따라 붙습니다. to be followed, 그죠? 따라야 할 이런 뜻이에요. 투부정사가 여러분들 명사를 꾸밀 때는 할. 어디에서요? railway crossings, 그죠? 철도 건널목에서. 자, 그렇게 철도 건널목에서 그죠? 따라야 할 안전 예방 조치에 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꾸며주는 어구를 잘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갖다 붙이면 문장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길고 어려워 보여도 점차적으로 쉽게, 그죠? 이해가 되고 이렇게 풀려나간다. 수식어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도록 하죠. The legislature has approved a proposal introducing tax benefits for corporations which provide public services to the community.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기 문장인데요. 자, the legislature, 그죠? 입법기관입니다. 그 입법기관이 주어져 has approved, 승인했습니다. 동사가 나옵니다. A proposal, 하나의 제안사항을, 그죠? 역시 뭡니까? 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뼈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수식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번에는 introducing, ing가 들어갔죠. 분사하네요. 분사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고 했으니까 꾸며줘야 되겠죠.
introduce는 소개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입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럼 도입한다가 아니라 도입하는 이거죠. 도입하는 제한, 그죠? 도입하자는 제한사항입니다. 뭘 도입하는 거예요? tax benefits, 그죠? 어떤 세금의 혜택을 for corporation, 기업들을 위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위치가 없네요. 관계사절이 붙습니다. 명사 꾸며줘야 되겠죠. 앞에 있는 corporations, 기업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which provide public services, 그죠? 어떤 공공 서비스를 to community, 그 지역사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위해, 그죠? 세금의 혜택을 도입하는 그러한 제한사항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서 문장을 이어가면 역시 긴 문장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예문을 더 보도록 할게요. 자, you are causally invited to the executive banquet at which you will be presented with a gold watch symbolizing your many years of loyal service. 자, 이런 긴 문장인데요. 자, you are causally invited. 당신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표현이네요. 알아두시고요. 어디에요? To the executive banquet. 그죠? 중역들의 연회에. banquet 연회죠. at which가 나옵니다. 역시 관계사절이 나오죠. 관계사절. 그래서 you will be presented. present는 주다 제시하다. 근데 당신이 받게 될 거예요. be presented니까. 뭘 받냐면 with a gold watch. 그죠? 금장시계입니다. 근데 symbolizing이라는 형태가 또 나오죠. ing니까 뭘 꾸며줘야 되겠죠. 그죠? 상징화하는 이겁니다. Your many years of loyal service. 그죠? 당신의 수년간에 걸친 충직한 그러한 그 봉사, 근무 이런 것들을 상징화하는 금장시계를 받게 될 중역들의 연회에, 그죠? 당신을 초대합니다.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긴 문장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수식어 꾸며주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응용 예문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우리가 이제 이번 과정이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식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나왔는지 그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2003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틀린 곳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the population of the world has increased more significant in modern times than in all other ages of history combin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the population, 그죠? 인구가 of the world, 세계의 인구, 그죠? 전명구로 꾸밈을 받고 있네요. 전문규에. 자, 그래서 세계의 인구가 has increased,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more significant, 훨씬 더 뭐예요? 큰 거죠. 근데 여기 의미, 그죠? In modern times는 뭡니까? 현대 이건데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more significant가 has increased, 증가했다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됩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일반적인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가 부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more significant라는 형용사는 나올 수가 없고요. 이 2번 significantly ly가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 현대 언제보다요? In all other ages, 그죠? 모든 다른 시대, of history, 역사에 그 역사의 모든 다른 시대를 합쳐놓은 것보다 이건데요. 여러분들 모든 역사의 모든 다른 시대들이 그죠?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combined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2번 부사가 들어갈 차례에 형용사를 잘못 제시해준 그러한 문제가 나왔었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noise pollution is different from other forms of pollution in a number of ways. 그죠? 이 소음 공해는 is different from, be different from이죠. 뭐뭐과는 다르다. Other forms of pollution, 그죠? 다른 형태의 공해들과는 in a number of ways, 그죠? 많은 면에 있어서 이겁니다. 많은 면에 있어서 다르다. 이렇게 in a number of ways. 물론 a number of는 many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ways라는 복수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 없고요. noise is transient, 그죠? transient라는 건 transient라고 읽어도 되고요. 좀 일시적인 이런 식이죠. 그래서 소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다. Once the pollution stops, 그죠? 일단 그 공해가 오염이, 그죠? stops, 멈추고 나면 the environment is free of it, 그죠? 그 환경은, 그 공해가 있던 환경은 is free of it, 그 오염으로부터, 그 공해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자유로워진다. 즉 공해가 없어진다라는 뜻이. This is not the case with air pollution. 그죠? 대기 오염과는 그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we can measure the amount of chemicals. 그죠?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can measure. 측정할 수가 있다. the amount of chemicals. 화학 물질의 양을. introduced. 도입되는 이거죠. into the air.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그죠? 말씀드렸듯이 introduce가 여러분들 끌어들이다, 도입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기 안으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다. whereas는 반면입니다. 반면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거든요. is extremely difficult. 극도로 어렵다. to monitor cumulative exposure to noise.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whereas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접속사 뒤에는 부사절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is라는 동사만 나와 있는 그러한 구조네요.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여기에 it이라는 그죠? 가주어 뒤에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대신할 수 있는 가주어의 형태가 있어야지만 적절한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축적되는 그런 소음에 축적되는 그런 노출을 모니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도 우리가 좀 풀어보면서 오늘의 그 문장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알아봤습니다.